네, 그래서 네, 서버 우리가 맨날 서버라고 말을 하잖아요. 막 씨, 응? 됐어. 네. 그래서 서버가 뭔데 하고 제가 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근데 서버는 사실 컴퓨터예요. 이게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하고자 하는 게 GPU 서버에 접속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그 GPU 연산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고급 GPU가 장착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이고, 그래서 서버는 실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그냥 줌에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끊겨가지고.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서버에 어떻게 접속하는 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바로 그 SSH라는 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SSH가 그 Secure Shell의 약자예요. 이게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원격 컴퓨터, 즉 서버를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컴퓨터 사이의 통신 규칙인데, 네, 아무튼 이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SSH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SH 클라이언트와 그 SSH 서버의 관계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우리 그 SSH 클라이언트가 바로 우리의 컴퓨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이 SSH 서버, 즉 이러한 좋은 GPU가 장착된 컴퓨터를 이런 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시큐어 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큐어가 바로 이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도 해석하지 못하게 좀 강력하게 암호화된 방법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VS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는 그 익스텐션에 들어가시면 그 리모트 SSH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그 SSH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접속하고 이제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 호스트 네임, 포트 유저네임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제 호스트가 그 서버의 이름이고, 그리고 호스트 네임이 아마 이 IP 주소인가? IP 주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저는 바로 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고, 이 포트 번호는 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서버가 나오는데, 이제 바로 위에서 포트랑 그 IP 주소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저도 사실 자세히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좀 알아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포트는 그 프로그램과 서비스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포트 넘버는 그 컴퓨터나 서버가 그 어떠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좀 유명한 포트 번호로는 그 80이랑 443이 있어요. 이런 거는 바로 웹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접속할 때 막 구글 하면은 앞에 HTTP가 뜨잖아요. 이게 바로 그 웹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컴퓨터가 막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싶으면은 그럼 포트 번호 80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서버에다가. 그러면은 걔가 바로 웹페이지를 띄워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21로는 그 FTP라고 그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띄우는 포트 번호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22번, 이게 SSH를 위한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포트 번호가 22였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그 SSH 접속을 하기 위해서 날리는 그런 포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P 주소가 그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의 고유 주소인데, 이게 지리적으로 내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사진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IP 주소 기반으로 내 위치가 뜨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고. 그래서 IP 주소랑 포트 넘버는 항상 같이 쓰여요.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어떠한 딱 컴퓨터 한 대가 어떤 의도로 소통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컴퓨터에서 뭐 내 IP 주소랑 이런 22 포트 번호를 같이 보내면은 그 IP 주소를 보고, 이게 바로 그 내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뭐 22번이니까 SSH 접속을 하고 싶구나라고 그 서버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우리가 구글에 접속하고 싶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소창에 그 http www.google.com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그 구글에도 서버가 있겠죠. 구글을 그 제공해주는 서버, 즉 그 서버 컴퓨터의 IP 주소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어디 있는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구글 IP 주소인데, 이뭐 215.144.85.17 이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웹페이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HTTPS 접속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 IP 주소에다가 포트 넘버, 즉 그 443을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 IP 주소는 그 구글의 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그 구글의 웹서버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네, 이렇게 결합하는 거는 바로 이 웹페이지를 찾고 싶은 거니까 443을 결합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불러오면은 내 컴퓨터에 바로 구글 웹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건 좀 약간 부가적인 설명인데 저는 약간 이게 궁금했어가지고 왜 이런 걸 하는지 궁금했어서 이 정보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설명서를 그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연결하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약간 그 도커와 컨테이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컨테이너가 뭐냐면은 그 소프트웨어의 표준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코드랑 그에 따른 모든 패키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커는 컨테이너의 생성과 관리를 쉽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내 OS 시스템 위에 그 도커 엔진이 돌아가고 이 도커 엔진 위에 컨테이너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마다 각각 그 어떠한 프로그램과 이 모든 라이브러리 그리고 모든 디펜던시 그리고 모든 툴들이 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도커 엔진을 기반으로 여러 컨테이너들이 실행이 되고 그럼 이제 도커 이미지랑 도커 컨테이너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도커 이미지는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이 프로젝트에서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 컨테이너를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뭐 노드.js를 사용해서 뭐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노드.js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커 이미지들이 다 올라와 있는 장소가 이 도커 허브인데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공유 화면에는 안 보이나요? 아무튼 네, 이거는 도커 나중에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미지들이 다 도커 허브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들은 그 뭐 도커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하나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계도 즉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독립된 건물, 즉 건물의 컨테이너겠죠? 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도커 허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캡처해 왔는데 그 제가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막 노드.js를 사용한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 도커 풀하고 이미지 이름을 사용해서 그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운받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노드.js가 돌아가는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제가 그 저번에 그 이거 신청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거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메일이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딱 이 메일에 뭐라고 오냐면은 그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하라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그 도커 그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고 그래서 이 아래는 그 도커 명령어 예시인데 이게 그 도커 컨테이너러니 그 컨테이너를 만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 그냥 복붙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복붙해서 막 이런 네임만 바꾸면 되고 이런 호스트네임도 자기 이름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자기 이름으로 바꾸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해서 복붙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어가 있는데 사실 어떤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쓰자는 의미에서 그 도커 컨테이너로는 그 새로운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실행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GPU 디바이스 2가 아까 그 메일에서 그 디바이스 넘버 2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호스트 시스템 상에서 두 번째 GPU를 사용을 해라 해서 그 디바이스는 2를 할당한 거고 그리고 이제 네임은 이제 컨테이너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호스트네임을 제 그 이름으로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본인이 원하는 컨테이너 내에서 어떠한 경로를 사용하고 싶은지를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P 이거는 포트 번호. 즉 아까 말한 그 포트 넘버인데, 이게 8888은 그 주피터 서버에 접속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포트 넘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게 그 이미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그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케라스 등 많은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 배시는 이제 컨테이너 내에서 터미널에서 이 배시셀을 활성화시키게 해주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써서 컨테이너 만들어서 그 본인 컨테이너 내에서 그 작업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면 사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쪽에서 다 만들어 주긴 하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를. 그래서 접속하시게 되면은 아마 자기 이름 달린 이런 컨테이너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다가 그 어태치 vs 코드 해서 그 vs 코드가 열리면은 그 상에서 작업을 하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여기까지고, 혹시 서버 관련해서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본인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따로 그 신청을 다시 한번 해서 그 학교에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하면서 모르는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허깅 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이제 허깅 페이스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모델링 프로젝트 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이거 허깅페이스 없었으면 진짜 풀작업 못했을 정도로 정말 저도 여기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데냐면은 이제 유저가 그 ML 모델을 그 빌드 트레인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소스 코드의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데이터셋과 많은 모델과 그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태스크도 있고 뭐 태스크마다 이제 적합한 모델들과 트레인 할 수 있는 대용량 데이터셋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제 유저 네임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내가 직접 만든 데이터셋이랑 내가 직접 그 트레인 시킨 모델도 다 여기에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유저들이 내가 업로드한 모델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허깅 페이스 다큐멘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도 사실 이거랑 그리고 유튜브에 허깅 페이스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지금 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정말 튜토리얼부터 하우투 가이드까지 정말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딴 거 다 안 보셔도 되고 이 트랜스포머 관련된 다큐멘트만 다 보셔도 솔직히 정말 이게 저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링크 달아놨는데 이거는 끝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방대한 허깅 페이스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집중해서 설명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트랜스포머가 정말 어디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사실 뭐 버튼에만 쓰이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트랜스포머 닥스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사실 NLP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막 CPU에도 쓰이고 그 오디오 그리고 멀티모다 이런 게 다 쓰여요. 그래서 정말 거의 모든 딥러닝 태스크에 정말 트랜스포머가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을 어떻게 쓰냐를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지웨이랑 더 레스 이지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드웨이라고 안 붙인 게 그 더 레스 이지웨이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름 붙였고 일단 처음에는 그 이지웨이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말 쉬운 방법은 이 코드 한 줄로 끝나요. 만약에 제가 막 CV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from transformers import pipeline 해가지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내가 쓰고자 하는 모델을 가져온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옆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이게 뭔지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 이미지 URL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에 넣으면은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바로 얘가 뭔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모델을 쓰기는 정말 정말 쉬워요. 그리고 뭐 NLP에서도 내가 만약에 뭐 이거 뭐야 그 감정 분석, 감정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파이프라인 불러와서 나 이거 센티멘트 아나리시스 하고 싶어 이렇게 넣고 그리고 모델 내가 설정해준 핀버트 쓰고 싶어. 그리고 토커나이저는 내가 설정해준 토커나이저 이거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한 줄로 끝나요. 그래서 정말 정말 사실 모델을 쓰기에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아래가 제가 실행시킨 결과인데 이건 허깅 페이스에서 알아서 다 해당 모델을 다운받아서 다 결과까지 다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쉬운 방법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게 이제 허깅 페이스 내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그 메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이 메소드마다 어떠한 파라미터를 쓸 수 있는지가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다큐멘테이션에. 그래서 어떠한 파라미터를 쓸 수 있는지 항상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파이프라인마다 여기서는 뭐 모델 토큰을 설정해 줬는데 그 위에서는 뭐 여기서는 그냥 모델만 설정해 줬죠.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거는 다 이제 다큐멘테이션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쉬운 방법 봤으니까 그 더 레스 이지 웨이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은 게 이제 직접 이 단계들을 통해서 그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그 바로 올라와 있는 거를 바로 안 쓰고 좀 내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셋을 통해서 좀 파인 튠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내가 파인 튠을 하고 싶은 데이터셋을 선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처리를 통해서 그 프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모델까지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너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트레인을 하고 그리고 직접 트레인한 모델을 내가 만든 내 어카운트에 업로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어떤 데이터셋 쓸까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정말 여기가 좋은 게 그 태스크별로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다양하고 좀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데이터셋마다 그 데이터셋 카드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다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내가 만약에 그 우리 모델링 풀작에서는 저희는 이미지 투 텍스트랑 그 텍스트 이미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저는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에 들어가서 막 봤는데 되게 엄청나게 좋은 그 화질 사진들이 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있는 데이터셋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다운로드를 어떻게 할지부터 보자면은 이러한 임포트 함수가 있어요. from dataset, import load dataset.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그 로드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 여기에다가 그냥 이 허깅 페이스 내에서 이름 입력하면 돼요. 여기서 막 만약에 저는 이 로튼 토마토서가 그 영화 리뷰 그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임포트하고 싶으면 그냥 이거 한 줄로 끝나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임포트 해온다면은 그 데이터셋이 그 데이터셋 딕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딕셔너리 구조예요. 근데 이게 그 아마 텍스트 데이터셋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미지 데이터셋은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텍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트레인 블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트레인 데이터의 열 번째를 보려면은 이제 데이터셋하고 트레인하고 열 번째 하면은 그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정확한 값으로 그 나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전처리하기 인데 이제 저는 이제 NLP에 한정해 쓰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NLP에서는 그 우리가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쓰냐 하면은 바로 어퍼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입력을 하면은 그 세 개가 나와요. 그 인코디드 인풋을 했을 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인풋 아이디스랑 그 토큰 타입 아이디스랑 어텐션 마스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뭐냐면은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이게 각 인풋 아이디가 각 토큰에 해당하는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토큰 타입 아이디는 그 만약에 문장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 문장을 구분해주는 토큰이고 그리고 어텐션 마스크는 만약에 패딩이 됐을 때 그 패딩이 아닌 진짜 아이디들은 1이고 그리고 패딩이 된 것들은 0으로 할당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CB에서는 이제 오토 이미지 프로세서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다큐멘트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참고라고 써놨는데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게 대체 어떻게 이거 토커나이제이션을 하냐 좀 궁금해서 찾아본 건데 이제 이게 아마 다들 그 저희 세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서버 토커나이제이션으로 이 토커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장 그 각 토커나이저마다 그 버켓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버켓에 있을 때까지 그 단어들을 다 하위 단어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예시 문장이 막 그 매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단어가 없으면은 이렇게 미랑 샵샵 그 DDLE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여기에 토크나이저가 됐을 때 그 이런 CLS랑 그 SCP랑 그리고 SCP 이렇게 있는데 그 CLS는 문장의 맨 앞에 토큰을 추가해 주는 거고 그리고 SCP는 그 문장과 문장을 구분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문장 맨 마지막에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들을 다 그 스페셜 토큰이라고 하고 다 이런 스페셜 토큰에는 각자 그 아이디 특정한 아이디가 있어요. 막 CLS는 101이고 SCP는 102고 네 그렇게 다 아이디들이 다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했으면 이제 그 파인 튠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그 전처리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위에서 토크나이저를 썼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토크나이저를 할지를 설정을 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토크나이저 펑션인데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토크나이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패딩이랑 그리고 트렁케이션 이게 그 패딩은 그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근데 만약에 그 문장 단어가 막 12개가 왔을 때 그 전체 맥스랭스가 만약 그를 512로 정해 놓으면은 그 나머지 12개 단어 말고는 다 0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패딩이고 그리고 트렁케이션은 만약에 그 맥스랭스보다 넘어가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걸 다 잘라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트렁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데이터셋에 이걸 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은 바로 이 맵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토크나이저래 허깅 페이스 그 공식 다큐에서도 이 함수를 쓰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속도가 빠르고 좋대요. 그래서 이 맵 함수를 활용해서 전체 데이터셋을 그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러면 트레인 셋이랑 그리고 이벨 셋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데이터셋에서 트레인 테스트 나누고 그리고 어떤 모델을 쓸지,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이겠죠, 이게 바로. 그 베이스 모델을 불러오고 그리고 어떻게 트레인을 할 건지 트레이닝 아규먼트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래에다가 제가 그 이 트레이닝 아규먼트에 대한 다큐멘트도 첨부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되게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막 아웃풋 제가 그냥 여기 써온 거는 그냥 이제 트레인 했을 때 아웃풋 디렉토리를 어디다 할 거냐고 그리고 두 트레인이 true고 그리고 두 evaluation 그리고 뭐 이거는 다 true를 설정해놓고 그리고 러닝 웨이트 우리가 배웠죠 저번에 세션 시간에 그리고 트레인 이포크를 몇 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파라미터가 다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그 파라미터를 저장을 했으면은 이제 파인 튠을 직접 해볼 건데 이제 이거는 그 이벨리웨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 정의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마 그 accuracy 이거 evaluate라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evaluate라는 모듈이 있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evaluate를 할 건지를 정의를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트레이너라는 그러한 모듈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정의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베이스로 쓸 건지 그리고 RX는 그 트레이닝 RX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이런 거를 다 넣어주고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셋 그리고 이벨 데이터셋 넣어주고 그리고 컴퓨트 매트릭스는 어떻게 이벨루에이트 할 거냐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넣어준 다음에는 그냥 여기다가 트레인만 시키면 끝나요. 사실 그러면은 네 그럼 이렇게 에폭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막 스텝이랑 트레이닝 로스터 나오고 마지막에 막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점 세이브 모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했던 파인 튠을 했던 모델이 이렇게 config JSON이랑 파이토치 모델로 다 저장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NLP 모델을 그냥 파인 튠 하는 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사실 간단하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이 config.json 파일이 좀 중요한데 이게 바로 모델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config JSON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트레인 시켰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막 우리가 설정했던 막 이포크 잘려 있는데 나와 있고 막 네, 모델의 그 아키텍처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고 아무튼 이 우리가 만든 모델에 대한 설명서가 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다른 모델의 config.json 파일을 본다면은 그럼 우리가 걔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럼 바로 이제 그럼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다른 모델을 뭐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궁금해. 그러면은 그 모델에 그 파일이 있어요. 파일에서 config.json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걸 열어서 본다면은 얘네가 어떠한 모델 베이스로 트레인을 했고 뭐 어떻게 이포크를 시켰고 그리고 뭐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설정했는지 다 나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컨피그 파일만 추정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커스텀 아키텍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컨피그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이게 지금 불러온 건데 내가 만약에 마이 컨피그 해가지고 뭐 액티베이션 함수를 여기서는 젤루라는 걸 사용했는데 나는 렐루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이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설정해주면은 얘네가 내가 설정한 대로 이게 오버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바뀌었죠. 이렇게 액티베이션 렐루로 바뀌었고 그리고 어텐션 드랍아웃이 여기서는 0.1이었는데 0.4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이러한 것들을 다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내가 이거를 불러와서 어떻게 파인 튠을 할지를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허깅 페이스 헙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 특정한 모델에 들어가면은 이제 구조가 모델 카드, 즉 모델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파일이 있어요. 파일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말한 config JSON이 있고 그리고 파이토치 모델이 있고 이 아래는 그 텐서플로우 모델인데 아무튼 저희는 근데 파이토치를 이용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vocab txt가 이제 제가 말한 토커나이저를 할 때 토큰을 어떠한 아이디로 맵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찾아가지고 그 아이디를 매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config, 파이토치 모델, 그리고 vocab 이거 세 개만 있으면 사실 NLP 태스크는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막 불러왔잖아요. from pre-trained 네, 이렇게 다 불러왔잖아요. from pre-trained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얘네가 허깅 페이스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를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은 직접 로컬에다가 이 허깅 페이스 헙에 있는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그냥 경로를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 로컬 상에 있는 경로를 설정해주면은 얘네가 바로 실행할 때마다 다운받지 않고 내 로컬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그거를 씁니다. 그럼 좀 빠르겠죠, 속도가. 네, 매번 다시 이렇게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는 조금 허깅 페이스와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NLP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덧붙여 온 건데 사실 계속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좀 불러올 때 버트를 불러왔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버트 베이스 케이스드 이렇게 다 버트 모델에 불러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버트 모델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를
쓴다면은. 그리고 사실 이 트랜스포머 NLP 태스크에서는 버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렉트라, 뭐 코보트, 뭐 바트 이런 것도 사실 버트를 조금만 변형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트를 안다면은 사실 다른 모델을 정말 쉽게 알 수 있어서 그냥 이 기본이 되는 버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버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트랜스포머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버트 모델은 그 어떻게 프리트레인을 하는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의 프리트레인 전략이 있어요. 이게 MLM이랑 NSP인데 그 MLM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고 NSP가 그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이제 얘네가 프리트레인을 하고 그래서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토커나이저를 입력을 할 때도 막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텍스트를 넣었잖아요. 막 숫자로 안 넣고. 그럼 얘네가 어떻게 그 우리가 넣은 텍스트를 어떻게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텐서 형태로 인베딩 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버트는 그 세 가지 인베딩 레이어를 기반으로 입력 데이터를 그 인베딩으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그 토큰 인베딩이랑 그 세그먼트 인베딩 그리고 포지션 인베딩인데 그 토큰 인베딩이 그 토큰들을 각각 아이디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세그먼트 인베딩이 다른 문장들을 구분하는 것. 즉 문장 A, B가 있으면 문장 A는 0으로 할당을 하고 그리고 문장 B는 1로 합니다. 이제 포지션 인베딩은 각 단어의 순서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압축시킨 게 그 우리가 썼던 그 토커나이저가 다 이 기능을 대신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막 토큰 일일이 인베딩하고 막 세그멘트 인베딩하고 이거를 다 매핑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이 옥트 토커나이저를 불러와서 텍스트를 넣는다면은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얘네가 해줘서 바로 이 텐서 형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가 인베딩 해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 하면은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인데 이제 이거는 한 문장을 넣을 때 중간에 있는 이런 랜덤한 단어에 그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마스크를 씌운 채로 학습을 하면은 그 한 문장 내에서 단어 사이에 이런 문맥을 좀 더 고려하게 학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고한 글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를 할 때 텍스트 토커나이저를 합니다. 그래서 토커나이저에 문장을 넣으면 세 가지 텐서 값을 받아요. 이게 인풋 아이디, 그리고 토큰 타입 아이디, 그리고 어텐션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값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니까 그 인풋 아이디스겠죠? 이제 이 인풋 아이디스가 그 토큰에 대한 아이디인데 그래서 이거를 카피해서 그 라벨, 즉 정답값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원본 문장을 복제해서 그 후에 모델의 예측값이랑 비교해서 그 로스 값을 계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아이디인 토큰 중에 아무거나 랜덤하게 골라서 마스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아이디랑 그 라벨 값 간의 그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그 모델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면 바로 학습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코드로 잠깐 가져왔는데 이제 코드로 보자면은 그래서 토크나이저랑 모델을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MLM으로 학습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텍스트를 그 토크나이저에 넣어서 그 인풋 아이디랑 그 토큰 타입 아이디랑 어텐션 마스크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 값 설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제가 말했듯이 인풋 아이디를 그냥 복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이게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게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이게 마스킹을 할 때 15%의 비율로 이하로 마스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0.15% 이하로 하고 그리고 인풋 아이디가 제가 100일 102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스페셜 토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가 그 CLS랑 SCP가 그 100일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그 인풋 아이디가 그 스페셜 토큰이 아닌 것들을 중에서 마스킹을 해라. 바로 이게 그 위에 있는 코드고 그래서 이 셀렉션이 그 true인 것들, 즉 마스킹 우리가 하기로 그 결정한 것들을 골라서 이 위치를 반환을 해준 거고,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그 우리가 고른 것들을 그 아이디를 103으로 설정해놨는데 왜냐면 마스크의 토큰 아이디가 103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스페셜 토큰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마스킹 토큰으로 대체를 해라.
바로 이거를 말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아웃풋이 모델에 넣으면은 그 모델 값에서 이러한 로스가 나와요. 그래서 로스를 토대로 이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향으로 트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것도 모델.점 트레인 하면은 이렇게 트레인이 되겠죠. 그리고 NSP는 그 두 문장이 있을 때 다음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진 분류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라벨 값이 그리고 is next는 아니면은 not next겠죠. 그래서 과정은 앞에 MLM과 거의 동일해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고, 그리고 CB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이번 모델링 때 한 과정인데, 이제 저희는 텍스트 투 이미지 그 저는 이제 이런 태스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리 모델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도는 그 토익 문제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토익 이미지랑 캡션 데이터를 직접 저희가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이 아래가 제가 그 만든 그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메타데이터인데, 그래서 사실 이 파인 튜닝 할 때마다 그 모델마다 그 넣어줘야 되는 데이터 형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모델 카드랑 그 다큐멘트 참고해서 본인이 맞춰야 되고, 네,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다 무조건 이런 모든 12 모델이라고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다, 네, 다 케바케고.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사실 직접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이러한 7가지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태스크 정의를 하고,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셋 직접 고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프리 트레인드 모델을 고른 다음에, 그리고 다큐멘트를 보면서 직접 프리 프로세스 과정을 거칩니다. NLP는 제가 말한 오토 토커나이저를 사용하면 되고, VCB는 오토 이미지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각자 직접 그 트레이닝 얼규멘트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트레이너로 훈련을 시켜요. 그다음에 세이브 모델을 한 다음에 결과가 이제 config JSON이랑 파이토치 모델.빈이 나오면은 되게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마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주문 여기까지 할게요.